인도네시아가 드디어 KF-21 보람의 개발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과 반대로 우리 개발진들의 표정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번에 인니가 납부한 금액은 고작 94억 원인데요. 상당한 금액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인니가 미납한 분담금 총액은 무려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94억 원은 기껏해야 1.17%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연체 기간이 무려 4년에 가깝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에 납부한 미납 분담금은 정말 세발의 피 수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니는 KF-21 분담금 납부 명목으로 내년도 국방 예산에 약 445억 원을 반영해놨는데요. 만약 인니가 정신을 차리고 445억 원을 모두 분담금으로 납부한다고 해도 전체 미납금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입니다. 이미 4년간 분담금을 연체 중이며 배짱을 튕기고 있는 인니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이를 우려먹으며 우리 개발진들을 괴롭힐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에 인니가 분담금 단 1%를 납부한 것도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인 분담금 납부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KF-21 개발에 한 발 걸치려는 수작질이라는 것입니다. 즉 KF-21 양산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든가 아니면 이른바 먹튀 각을 재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불길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미납금 말고 또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서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인도 디펜스 2022가 개최되었는데요. 한국이 오랜 시간 동남아 여러 국가와 우호적인 군사 파트너였던 만큼 우리 방위산업체들도 인도 디펜스 2022에 다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위산업체들은 기쁜 마음을 안고 참가한 인도 디펜스 2022에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는데요. 바로 인니가 자체 개발한 전투기 I-22 시카탄의 목업을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I-22 목업을 전시회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입구에 배치해버렸는데요. 이는 인니가 기회만 생기면 KF-21과 대한민국을 언제든 뒤통수 치고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4년이나 분담금을 연체하면서 공짜로 KF-21 개발 기술을 배워간 주제에 사전 협의도 없이 대뜸 I-22 목업을 공개한다는 건 먹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이런 음흉한 심보와 다르게 인니의 처참한 기술력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I-22 목업 공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또 시간을 들여 찬찬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허황된 계획인지 알 수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크기입니다. 인니의 주장에 따르면 4.5세대 멀티롤 경공격기인 I-22는 한국의 FA-50과 비슷한 포지션에 성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공개된 I-22의 제원은 전장 12.5m, 전폭 7m, 전고 3.5m의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현존하는 멀티롤 경공격기 중 가장 전투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FA-52, 전장 13.1m, 전폭 9.45m, 전고 4.9m라는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I-22는 이런 작은 몸체에 엔진을 2개 장착한 쌍발 전투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쌍발 전투기는 단발 전투기에 비해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전투기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엔진이 2개나 탑재된 만큼 추진력이 더 큰 덕분입니다. 또한 엔진 하나가 작동이 정지되더라도 나머지 엔진으로 비행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안전성도 단발 전투기에 비해 약 1.5배 이상 높은데요. 하지만 쌍발 전투기는 그만큼 더 큰 동체가 필요합니다. 군사적 지식 없이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엔진을 2개 탑재하려면 엔진을 하나만 탑재하는 전투기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체가 큰 만큼 일반적으로 연료 효율이 단발 전투기에 비해 떨어지고 작전 반경도 85%에 불과한데요. 그리고 전투기 크기를 키운 만큼 피탄 면적이 늘어나서 적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도 늘어납니다. 더구나 쌍발 전투기는 단발 전투기에 비해 개발 난이도가 훨씬 어렵고 생산 단가,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한마디로 화력과 안전성을 위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게 쌍발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I-22는 앞서 말했듯이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동체에 엔진을 2개나 쑤셔 넣어야 합니다. 인니가 I-22 설계에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스웨덴의 JAS-39 그리펜도 가장 작은 JAS-39CD 단저형이 전장 14.1m, 전폭 8.4m, 전고 4.5m의 동체에 단발 엔진을 탑재했다는 걸 고려하면 인니의 쌍발 엔진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인니가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해서 I-22의 쌍발 엔진을 탑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현대 전투기는 대부분 날개나 동체 빈 공간에 연료를 탑재합니다. 그런데 I-22 정도의 작은 크기에 동체 대부분이 엔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상 연료나 무장을 탑재할 여유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전투 반경과 전투 지속 시간이 극히 짧아진다는 건데요.
한반도 8.6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니의 지리적 특징을 감안하면 각 섬마다 공항이 딸린 공군기지를 건설할 게 아니라면 I-22는 자국 내 공중작전도 수행할 수 없는 깡통 전투기에 불과합니다.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죠. 반면 I-22를 상대해야 하는 적성국의 입장에서는 동체 대부분이 엔진이다 보니 대충 대공포만 맞출 수 있어도 후드득 추락해버리는 종이 비행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I-22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문제는 인니가 I-22에 2개의 엔진을 탑재했다는 전제하에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쌍발 엔진은 단발보다 개발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오죽하면 KF-21 보라매의 설계 단계에서조차 쌍발이냐 단발이냐로 제작사인 카이, 발주처인 방위사업청, 운용자인 공군이 피 튀기는 설전을 벌였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결국 KF-21은 향후 개량 가능성이 더 높은 쌍발 엔진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쌍발 엔진 개발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편한 길로만 가다보면 결국 우리 항공우주산업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개발 과정에서 실패가 있더라도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우리 군의 일념이 쌍발 엔진이라는 과감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 건데요. 하지만 이 저변에는 터보프롭기였던 한국 최초의 국산 훈련기 KT-1 웅비, 최초의 국산 단발 초음속 훈련기였던 TO-10 골든이글, 그리고 이런 TO-10을 기반으로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우수한 항공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는 FA-50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즉 터보프롭기 만들던 기술로 단발 훈련기도 만들어보고 여기에 기본 무장도 탑재해봤다가 레이더 변경과 BVR 교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업그레이드도 해보면서 쌍발 전투기를 개발할 항공 기술력을 축적했던 건데요. 반면 인니의 항공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스페인과 공동 개발한 경수송기 CN-235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0여 개의 국가가 사용할 만큼 뛰어난 성능이긴 한데요. 하지만 정작 CN-235의 최대 장점인 넓은 항속 거리와 용이한 이착륙을 위해 공중급여 기능 추가, 기내 여합 시스템 개선, 랜딩 기어 교체 등 다양한 개량을 진행한 건 스페인의 단독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한국도 20대의 CN-235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12대는 스페인에서 도입한 물량인데요. 나머지 8대만 KT-1 웅비 12대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인니에서 들여온 물량입니다. 이마저도 당시 한국이 최초의 국산 훈련기인 KT-1을 수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이익이나 사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래인데요. 즉 엄연히 말해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인 스테디셀러 CN-235는 스페인 버전인 CN-235-100이고 인니 버전인 CN-235-11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니는 이렇게 관련 기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설계상 가장 고난이도인 쌍발 엔진의 다이아몬드형 주익을 탑재한 I-22를 개발하겠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니 수준의 군사 기술력이면 쌍발 엔진을 탑재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발 엔진으로 최소한의 초음속 성능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안전성을 위해 프롭기를 우선 개발하느냐를 먼저 논해야 할 정도인데요. 그나마 인니 입장에서 다행인 건 프롭기, 단발 전투기 개발 단계를 전부 뛰어넘고 쌍발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국 중에 이미 과거에서부터 맨 땅에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고 세계 8번째로 자체 개발 초음속 전투기 보유에 성공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인니가 KF-21 개발 과정에서 정당한 분담금을 지급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해갔다면 I-22 같은 자체 개발 경공격기도 꿈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인니는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정반대로 분담금으로 간만 보면서 공동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데요. 물론 KF-21 개발에 관한 핵심 기술들은 계약상으로도 이전이 불가능하고 우리 개발진들도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인니 기술진들에게 관련 기술을 넘겨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니 기술진들이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하다못해 기본적인 정비 노하우라도 알려줬을 텐데요. 하지만 인니 기술진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본국에 다녀온 뒤 그동안 한국에서 배웠던 모든 기술 정보와 노하우를 까먹는 바람에 재교육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아예 배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데요. 우리 개발진들이 TO-10 개발 당시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을 1:1 전담 마크하며 모든 기술 정보와 노하우를 담아가려 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니 특유의 자존심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되지도 않는 얕은 수작질을 하는 사이 반대로 대한민국과 KF-21은 승승장구 중인데요. KF-21 개발 초기만 해도 인니의 분담금 미납은 양산의 차질이 생길 정도로 큰 문제였지만 되려 지금은 대한민국이 인니의 목줄을 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도 그럴 게 FA-50 블록 20이 등장하면서 이미 폴란드, 이집트가 도입을 확정지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도입에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그렇다면 KF-21 양산이 시작되면 적어도 4개국 이상이 미들급 8급의 KF-21을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인니가 분담금을 내서 KF-21을 도입하든 말든 양산 물량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인니가 KF-21의 간을 보며 수백 수천억 원을 매몰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그저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을 시 기술도 전투기도 넘겨주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하면 그만입니다. 부디 인니가 더 이상 헛짓거리하지 말고 모든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